60대 여성 이정아 씨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불법 대출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 5분 만에 통장 잔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 20년을 지켜온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경찰서로 달려간 정아 씨. 그런데 접수대에서 담당 형사의 명찰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혹시 이정아 씨 맞으시죠? 30년 전 잃어버린 그 이름, 그 목소리. 현우야, 정말 내가 맞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아 씨는 더 큰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속인 범인 뒤에 숨겨진 진실. 그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과연 정아 씨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정아는 5살 아들 현우의 손을 잡고 공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조금만 기다려. 아빠 일 끝나면 같이 치킨 먹으러 가자. 그때였습니다. 꽝! 귀청을 찢는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공장 2층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여보. 정아는 현우를 길가에 세워두고 공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불길, 무너지는 철골 소리. 그 혼란 속에서 정아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여보. 정아의 목소리는 공장 안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빚은 3천만 원. 남편이 가입해 놓은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 손에 쥔 건 낡은 상가 건물 하나뿐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일 좀 하고 올게. 이모네 집에서 잘 있어. 정아는 현우를 남편의 사촌 언니에게 맡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상가 건물 관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며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현우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997년 겨울 IMF가 터졌습니다. 정아가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월세를 내지 못했고 건물 관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언니, 저희도 힘들어요. 현우를 계속 맡아두기는. 사촌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아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석 달 뒤 사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현우를 좋은 집으로 입양 보냈어요. 뭐라고요? 정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어디에요? 어디로 보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입양기관에서 비밀로 하래서. 정아는 미친 듯이 입양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이요. 제 아들이에요. 제발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정아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던 자장가를 혼자 불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목소리는 빈방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상가 건물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월세를 받고 건물을 수리하고 세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으며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잘 지내니? 엄마는 너무 보고 싶다. 정화의 하루는 그렇게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화는 서류철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현우 어디 있을까? 정화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정화는 몰랐습니다. 몇 달 뒤 걸려올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 전화가 절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정화는 서류철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여기 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그날까지. 정화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그 기도가 2025년 봄이었습니다. 정화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정화는 빈 침대를 정리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시든 상추 몇 장. 이것도 다 먹어야지. 혼자 사는 집의 냉장고는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밥 한 공기에 김치로 끝냈습니다. 식탁에는 2개의 의자가 있었지만 정화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만 앉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맞은편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여기 앉았었지. 정화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8시가 되자 정화는 가방을 챙겨 나섰습니다. 상가 건물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현우 나이쯤 되려나.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하자 1층 편의점 사장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네, 김 사장님. 오늘 월세 납부일이죠? 아, 맞다. 잠깐만요. 김 사장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정화는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80만 원. 한 장 한 장 세어보고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봐요. 2층 학원, 3층 사무실을 돌며 월세를 받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화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잘 지내죠? 현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겠죠? 정화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정화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건물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정화의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것. 현우가 돌아왔을 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것만은 지켜야 해.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 2시 정화는 3층 공실을 점검했습니다. 한 달 전 세입자가 나간 뒤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누가 들어올까? 정화는 걸레질을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화 고객님이십니까?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고객님 명의로 불법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됩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정화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벽에 기댔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먼저 고객님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계좌번호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화는 숫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고객님, 지금 당장 안전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안전계좌요? 네,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명의입니다.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정화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얼마를 보내야 하나요? 전액입니다. 일단 보호 조치를 취한 뒤 24시간 내에 돌려드립니다.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통장 잔고는 8천만 원. 20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고객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의 건물. 내가 지켜야 해.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체할게요. 정화는 휴대전화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이체 화면이 떴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8천만 원. 이체 완료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네, 확인했습니다. 24시간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액 0원. 아니야. 정화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20년을 지켜온 모든 것이 5분 만에 사라졌다는 것을. 어떡하지? 어떻게? 정화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24시간 뒤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정화는 다시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0원.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진정하자. 정화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정화는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고객님께서 거신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안 돼.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속은 거야?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 남편이 남긴 건물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모은 돈,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화는 남편 사진을 꺼내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정화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해.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괜찮아. 정화는 난간을 붙들고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10분이면 가는 거리가 30분이나 걸렸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정화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말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회색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원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기. 정화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피해를 보셨습니까? 8천만 원이요. 정화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찰관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하겠지.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이정화 씨? 누군가 정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정화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정화는 일어나 형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앉으세요. 형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형사는 정화 맞은편에 앉으며 명찰을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화의 시선이 명찰에 멈췄습니다. 김현우. 3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몇 년생이세요? 형사는 잠시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995년생인데요. 왜 그러십니까? 1995년. 현우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정화는 형사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남편을 닮은 듯한 윤곽. 혹시 입양되신 적 있으세요? 정화의 질문에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형사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이정화 씨, 맞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우야, 엄마,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정화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네. 엄마. 2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현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화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2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8천만 원을 잃고 30년 만에 아들을 만난 이 순간이 앞으로 더 큰 시련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한참이 지나서야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엄마.
일단 사건부터 처리해야 해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현우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일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시간, 상대방이 한 말, 이체한 금액. 현우는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전화번호 기억나세요? 네, 여기. 정화는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현우는 번호를 적었습니다. 이 계좌로 보내셨죠? 네. 8천만 원 전부. 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수 가능성은 낮아요. 정화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알아. 내가 멍청했어. 아니에요. 현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수법이 너무 교묘해요. 현우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계좌 추적부터 시작할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본 아들. 어린아이였던 현우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네, 엄마. 너 어떻게 지냈니? 양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었니?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좋으셨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다행이다.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학도 보내주시고 경찰이 되는 것도 지원해 주셨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떨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정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현우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현우 형사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현우는 방을 나갔습니다. 정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상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경찰이 됐구나. 정화는 뿌듯함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버렸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밖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쯤 지나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현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힘든 내용인데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현우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거래 내역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엄마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서 이동했는데 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데? 중간에 한 명의 이름이 나왔어요. 현우는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정화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경호. 정화의 남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화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이경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호가 내 동생이 왜...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계좌가 이경호 씨 명의예요. 정화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경호가 그럴 리 없어. 엄마, 진정하세요. 현우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확인이 필요해요. 이경호 씨와 연락이 닿나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전화했었어. 무슨 내용이었어요? 정화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건물 얘기를 했어. 상가 건물 지분을 나눠달라고. 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경우가 그러더라고. 남편 돈으로 산 건물인데 자기도 가족이니까 지분을 달라고.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거절했지. 남편이 내 명의로 남긴 거라고. 나중에 현우 찾으면 물려줄 거라고.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우가 화를 내더라고. 없는 아들 찾느라 평생 살 거냐고.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전화를 끊었어. 그 뒤로 연락 안 했는데. 정화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설마 경우가 날 속인 거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안 돼. 동생인데. 피부치인데. 정화는 울먹였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수사해야 해요. 하지만 경우는 내 동생이야.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해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화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형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현우야, 가족인데. 엄마, 가족이라고 범죄를 덮어줄 순 없어요. 현우의 말에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담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화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범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 만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정하세요. 수사를 진행할까요, 말까요? 정화는 눈을 떴습니다.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실을 알아야겠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현우는 이경호의 통화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매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현우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됐어? 정화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정화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이경호 씨가 한 달 전부터 수상한 번호와 통화했어요. 현우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번호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장태진의 번호예요. 정화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확실해? 네. 장태진은 이미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에요. 정화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경우가 정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있어요. 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경호 씨가 장태진에게 엄마 개인정보를 넘긴 정황이 있어요. 개인정보? 네. 통장 번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상가 건물 관련 서류까지요.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물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건물 지분을 거절하자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다른 방법? 엄마 돈을 빼돌린 다음 건물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정화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동생이 피부치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증거가 확실한 거니? 네. 내일 이경호 씨를 소환할 예정이에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린 시절 경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아보다 5살 어렸던 동생,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울던 모습. 누나, 배고파. 가난했던 시절, 정아는 자신의 밥을 덜어 동생에게 줬습니다. 경호야, 천천히 먹어. 그때 경호는 정아를 따랐습니다. 누나라고 부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경호는 변했습니다. 정아가 결혼하고 남편이 건물을 사자 경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누나, 우리도 가족인데 나한테도 좀 나눠줘야지. 경호야, 이건 남편이 번 돈이야. 형부도 우리 집안 사람이잖아. 그럼 당연히 나도. 그때부터 경호는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 건물 지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눈을 떴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엄마, 내일 조사에 참석하실 수 있어요? 조사? 네. 이경호 씨를 조사할 때 엄마도 같이 있어야 해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아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경호를 만나게 됩니다. 배신한 동생을. 정아는 옷을 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앞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정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이경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를 보자 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나, 경호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이정아 씨 앉으세요. 정아는 경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경호 씨, 지난달 15일 장태진과 통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장태진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경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보세요. 현우는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정아 씨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당신 계좌를 거쳤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현우가 다그쳤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경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정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돈이 필요했어.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빚이 2억이야. 어떻게든 갚아야 했어.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정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내 누나야. 피부치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호는 울먹였습니다. 건물만 팔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누나도 나이 들었잖아.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게 내가 판단할 일이야? 정아는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그 건물 지키려고 애썼는데. 알아. 넌 몰라. 넌 아무것도 몰라. 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그 건물이 전부였어. 남편이 남긴 거고 현우 찾으면 물려줄 거였어. 경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 없어진 조카? 응, 내 아들이야. 정아는 현우를 가리켰습니다. 30년 만에 찾았어. 내가 나한테 한 짓 때문에. 경호는 현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형사가. 네, 전 김현우입니다. 이정아 씨의 아들이고 당신의 조카죠. 현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경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조사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화는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경호야. 정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돈을 택했고 난 진실을 택했어. 그게 우리의 차이야.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현우야, 조사 계속해. 네, 엄마. 정화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정화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현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추가 조사가 필요해요. 현우는 정화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지.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현우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용기 있으셔서 감사해요. 용기라니. 가족을 고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정화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너도 힘들지? 네. 조카를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제 일이니까요. 미안해. 왜요? 내가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운 것 같아서.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그래도 엄마, 전 경찰이에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해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화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키웠다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장태진의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경우와 장태진의 공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엄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날 현우가 정화를 불렀습니다. 뭔데? 집에 남편분 서류 남아 있나요? 응, 왜? 건물 명의 이전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이경우 씨가 건물 지분을 주장하는데 그게 거짓인지 확인해야 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다 있어.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철이 있거든. 제가 같이 갈게요. 현우와 정화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정화는 떨렸습니다. 들어와. 현우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셨어요? 응. 20년 동안. 현우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현우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 사진이네요. 현우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매일 봤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사진을 봤지.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류는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 잠깐만 기다려. 정화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정화는 서류철을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현우는 식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명예 이전 서류. 엄마, 이거 다 아버지 명의로 샀다가 엄마한테 증여한 거네요. 그래. 남편이 사고 나기 직전에 내 이름으로 바꿔뒀어. 증여세도 다 냈고. 현우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뭔데? 이경호 씨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린 기록이에요. 정화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1994년 작성된 차용증이었습니다. 금 500만 원을 빌렸음. 이경호.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까먹고 있었네. 갚았나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경호한테 말한 적 있는데 그땐 못 갚는다고 했어. 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경호 씨는 건물 지분을 주장하는데 사실은 빚을 진 입장이었던 거죠. 정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네. 이경호 씨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현우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거 증거로 제출할게요.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커피 한 잔 주실래요? 현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정화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응? 힘들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동생을 고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후회하세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게 맞는 길이야. 왜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그게 가족이든 남이든. 정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 현우는 말없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못 키워줬잖아. 미안한 마음뿐이야. 엄마, 그래도 이제라도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무슨, 보통 사람은 못해요.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거.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현우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모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일 검찰에 송치할 거예요. 이경호를? 네. 그리고 장태진도 곧 검거될 것 같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해요. 그래야지. 내가 피해자니까.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현우야. 네. 너 덕분이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무슨 말씀을. 30년 만에 널 만난 게 기적이야. 그 기적이 나한테 용기를 줬어.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아들이 옆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화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현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사와 이경호가 있었습니다. 경호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정화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화 씨 앉으세요. 검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해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정화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불법 대출이 진행 중이라며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체하셨습니까? 네. 8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돈이 피의자 이경호의 계좌를 거쳤습니다. 경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경호 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 친동생입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건 전에 이경호 씨와 금전 관련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까? 네. 한 달 전에 건물 지분을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제게 증여된 건물이니까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경호 씨 할 말 있습니까? 경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경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정화가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았는지 알아? 알아. 넌 몰라. 20년이야, 20년. 정화는 소리쳤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모은 돈이야. 남편이 남긴 건물 지키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라고. 경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그게 내 인생을 돌려줘? 정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내 누나야. 어렸을 때 내 밥 덜어서 너 먹였어. 추울 때 내 이불 나눠줬어.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넌 날 배신했어. 내 전부를 빼앗으려 했어. 경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 안 할게. 다 내 잘못이야.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경호 씨, 공범 장태진과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경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작년에 술집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사업 망한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돈 벌 방법이 있다고.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습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검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협조했습니다. 누나의 개인정보까지 넘기면서요.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빚 때문이에요. 2억이나 되는 빚을. 그래서 가족을 팔았습니까? 검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경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화는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귀엽던 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호야. 정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경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는 건 내 탓이 아니야. 내 선택의 결과야. 경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그리고 나한테 빌지 마. 법정에서 판사님께 빌어.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린 남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정화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난 거지? 아직 재판이 남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는 확실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며칠 뒤였습니다. 장태진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이 적발됐고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우가 정화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피해금 일부를 회수했어요. 정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네.
2천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다. 정화는 울컥했습니다. 8천만 원 중 2천만 원.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 아직 추적 중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현우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장태진은 동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흘렀습니다. 정화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경호가 호송됐습니다. 정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호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응, 끝났네.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정화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우는 정화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모자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화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현우야. 네.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3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가족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화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상가 건물을 관리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3층 공실에 세입자 들어온대요? 현우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카페를 연다고 하더라. 젊은 부부야. 좋네요. 건물이 활기차지겠어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현우와 자주 통화하게 됐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한 번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퇴근길에 들렀어요. 어머, 들어와. 정화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현우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과일 놔둘게요. 고마워.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마침 김치찌개 끓였어. 정화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보다 집이 밝아 보였습니다. 화분도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화분 새로 사셨어요? 응, 요즘 식물 키우는 게 좋더라. 말은 못해도 잘하는 게 보이잖아. 정화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정화는 현우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온 장면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엄마,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야. 그냥 좋아서. 정화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현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엄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현우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소리였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현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차 한잔 할까요? 그래, 좋지. 정화는 녹차를 우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처음보단 많이 나아졌어. 밤에 잠은 잘 오세요? 응, 요즘은 잘 자. 너 덕분이야. 현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제가 이사 생각하고 있어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로? 이 근처로요. 엄마 집에서 가까운 데로.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왜? 자주 보고 싶어서요. 지금은 차로 1시간 거리라 퇴근하고 오기 힘들거든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전 그냥 엄마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현우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못 봤잖아요. 이제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요. 정화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너 양부모님은 괜찮으시겠어? 네, 말씀드렸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그분들한테 미안하다. 아니에요. 부모님도 엄마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화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나중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그래. 그래야지.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정화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였습니다. 이정아 씨, 안녕하세요. 저희가 금융사기 예방 강연을 준비 중인데요. 네. 혹시 강연자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피해 경험을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험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내 실수로 누군가가 배울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화는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나 강연한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엄마. 떨리는데. 괜찮아요. 엄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정화는 용기를 냈습니다. 강연 당일이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는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지난 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정화는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화가 온 것, 불안했던 마음, 이체했던 순간.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화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안전계좌란 없습니다. 이체하라는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정화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날 저녁 현우가 축하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첫 강연 축하해요. 어머, 이걸 언제? 강연 잘하셨다며요? 복지관에서 전화 왔어요. 정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해달래. 할 거야. 물론이죠. 엄마가 해야죠.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거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현우 찾았어. 이제 괜찮아요. 정화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다 돌아오더라고.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혼잣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정화는 바빴습니다. 상가 건물 관리는 물론이고 매달 2번씩 강연을 나갔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때로는 경찰서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이정화 강사님, 다음 달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요. 정화는 이제 강연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처럼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돈을 잃는 건 괜찮습니다. 정화는 항상 이 말로 강연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어야 합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정화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에 시간 되세요? 응, 왜?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집으로 갈게요. 무슨 발표? 비밀이에요. 저녁 먹고 얘기할게요. 정화는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60대 부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양부모님이세요.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양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화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저는 김태수입니다. 양아버지도 인사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서요. 네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컹거렸습니다. 현우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좋은 아들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박순희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3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만났으니까요.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화 씨, 우리 가족이 됩시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우리 둘 다의 아들이니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 정화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놓친 30년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발표 시간입니다. 뭔데? 정화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가방에서 상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정화는 상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청렴상,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주는 상이에요. 부패 비리를 적발한 경찰관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 네. 이경호 씨 사건을 해결하면서 조직 내부 비리도 같이 적발됐거든요. 정화는 상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양부모님도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엄마 덕분이에요. 현우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용기 내서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우리 둘 다 잘한 거죠. 현우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양부모님이 돌아가고 현우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이사해요. 정말? 네. 여기서 버스로 10분 거리예요. 정화는 기뻤습니다. 자주 보겠네. 매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 좋겠다. 현우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도 드릴 게 있어요. 또 뭐야? 정화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피해금 회수 금액이에요. 추가로 1천만 원 더 찾았어요. 정화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총 3천만 원 돌려받으셨어요. 정화는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8천만 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걸로 뭐 하실 거예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양부모님께 드려야지. 현우 키워주신 은혜를. 엄마, 그게 맞는 거야. 그분들 덕분에 너를 다시 만났잖아. 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조심히 가. 네, 엄마. 내일 또 전화할게요. 현우는 문을 나섰습니다. 정화는 창문으로 현우가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현우 잘 크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도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뉴스에 현우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청렴상을 수상한 김현우 형사입니다. 화면에 현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도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우의 대답을 듣고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뉴스 보셨어요? 봤지. 멋있더라. 부끄러웠어요.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온다. 정화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저도요. 현우도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정화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꿨구나. 절망으로 시작된 전화. 하지만 그 전화 덕분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가족을, 진실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엄마, 응? 사랑해요. 현우의 말에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현우가 옆에 있다. 이제 난 혼자가 아니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정화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진짜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